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다양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탄핵에 찬성하는 근거 아니면 반대하는 근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은 대체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밀고 나가면 이걸 논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좀 많습니다. 그게 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곽종근 사령관, 지금은 증인의 신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 증인이 윤석열 피청구인하고 이러면 참 복잡하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곽종근이 윤석열하고 전화통화를 했다. 언제냐면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까지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전화통화를 했다. 이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일에 계속 논란이 있죠. 곽종근이 아라고 했다가 어라고 했다. 뭐 아니면 다른 증인이 또 그랬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곽종근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아주 성이 나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헛일이라면 쓸데없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참 허탈하겠죠? 현재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리인단, 조선일보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SNS에 거명이 되기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뉴데일리 이런 데들. 그리고 정진석, 한덕수, 최상목 여기 있는 이름 그냥 아는 대로 한번 불러보면 최상목,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나경원 거의 동급으로 전한길,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대구에서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 모였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대형 판넬에 전한길이라는 이름 맞죠? 아마 이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이 신문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다음 대선 후보인가? 아니면 대구시장 후보인가? 그러면서 보긴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고 아무튼 이들이 많이 띄우고 TV조선에서도 이 이름이 나오고 해서 중요인물인가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래 이들이 곽종근과 윤석열이 계엄의 밤에 몇 차례 통화했나. 그리고 윤석열이 그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를 왜 정확히 말을 못하느냐. 물어보는 데마다 왜 말이 계속 바뀌느냐 하면서 곽종근을 비난하고 있죠.
곽종근 참 변변찮은 사람이구나. 그 말도 정확히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곽종근이 정확히 윤석열이 당시 워딩을 전화 뭐 2번 받았다고 했나 3번 받았다고 했나 그렇죠? 그거를 정확히 말을 하면 윤석열 탄핵되는 겁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곽종근의 기억과 곽종근의 발언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좀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기 참 낯뜨거운 인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달라지면 윤석열이 복귀합니까? 하도 한심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예 기본적으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죠. 맞죠? 2024년 12월 3일에 이거는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처음 올려놨던 것 같습니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라고 해서 거기 윤석열 얼굴이 딱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분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이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냥 김건희 남편으로서 아니면은 뭡니까? 토리 아빠로서 이게 아니고 개입니다. 개. 토리 아빠로서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구나.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의욕을 보이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 만국의 원흉 이거 발견했습니까? 앞에서 만국의 나락이랬죠. 그런데 여기는 만국의 원흉 그러면 만 개 나라가 다 원수로 삼는 그런 원흉이구나. 무슨 놈의 반국가 세력이 만국의 원흉인가? 그럼 이게 가능하겠다. 뭐냐? 이거 반유엔이구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하는 건데 이게 틀리기야 했겠습니까? 계속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은 반유엔 세력인가?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튼 12월 3일에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윤석열이 했습니다. 김용현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건 인정하죠. 자, 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집행 맞죠? 대통령으로서 한다고 또 딱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국회가 뭐 했습니까?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라고 보고 있죠. 그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그들이 제적 과반수는 아니죠. 그 숫자가. 그래서 뭐 그런 주장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탄핵소추. 밑에 이제 제1호 쭉 있는데 제1호 중에 대통령 이것만 썼습니다. 제1호 대통령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의결했다고 했죠? 그러면 국회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3조를 보면 이번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제53조 제1항입니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언제 파면합니까?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이죠. 탄핵 심판 청구가 뭡니까?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은 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은 둘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되죠. 이번에는 헌법도 위반했고 법률도 위반했고 둘 다 위반했다. 왜 그런가?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언제? 비상계엄의 상황이 아닐 때. 지금 국회는 헌법과 계엄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회 활동을 차단한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들어가죠. 그러나 비상계엄이 헌법에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쏴야 되는데 불이 안 났는데 사람 얼굴에 대고 소화기를 분사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불 끈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대통령의 직무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백하게 밝혀준 것. 이거는 본인이 얼굴 내밀고 했고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받고 흔히 무슨 중요한 일만 있으면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에서도 이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따라서
둘 다 위반했다. 그러면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론은 8대 0으로 파면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박선영의 인척인 정형식 재판관이 이 반대를 할 거다. 그리고 정형식의 눈에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은 이게 윤석열을 볼 때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른 것인가? 자기 아는 사람을 심판할 때는 다른 잣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를 보면은 그냥 흔들릴 필요도 없이 8대 0으로 탄핵이다, 파면이다. 만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9대 0으로 파면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피청구인 윤 씨 측에서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 그리고 그 계엄의 밤에 법 집행을 한 것이,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간명하게 보면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그 국면마다 그건 아니고 그게 100%는 아니었고 하는,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윤석열은 일단 김용현이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김용현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현역 군인들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하에 행정집행을 한 거죠. 그 윤석열의 명에 따라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나는 쏙 빠지고, 아까 그 특별 담화에서 내가 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일은 누가 했든, 그걸 정진석이 했든 김건희가 했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의 명령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김용현과 그 이하에 있는 현역 군인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본인이 내란 수괴를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겠죠. 비상계엄 내가 한 게 아니고 밑에서 해라 해서 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김용현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아주 독특한 면이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고, 바로 그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몰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방송, 뭐 녹화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 앞에, 원래는 KBS 생방송 하려고 했죠. 뭐 KTV도 준비 다 했고, 근데 우리는 무엇이 어찌되었든 봤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 이게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아주 명확한, 그리고 간단한, 실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3시간도 길다. 그런데 지금 질질 끌고 있죠. 국가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갉아먹으면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과 김용현이 의기투합하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현역 군인들, 이 사령관들을 포함해서 직접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들은 엄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령관들과 그들의 부하, 군인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이들을 변호를 해주겠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원래 원팀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던 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령관들이 현명하게 잘 행동을 해야 목숨을 구하겠죠. 윤석열과 김용현이 이들이 대신 죽으면 자기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랬는데 내란죄의 수괴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는 하는 것은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면 누가 수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번 내란죄는 그냥 폭동을 해서 내란죄가 아닙니다. 내란 행위는 법에는 폭동 이렇게 돼 있는데 폭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 이쪽입니다. 어떤 권한 행사냐? 비상계엄 선포라는 권한 행사 이쪽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폭동이면 아무나 뛰어들어서 가서 총을 쏘고 집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폭동이다 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 행위는 역시 윤석열만 수괴이고 윤석열이 없으면 애초에 이런 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내란죄의 수괴를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군법에 적용을 받는 사령관들, 현역 군인들, 이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딱한가. 그걸 보면 만약에 민간인 수괴 윤석열 등이 내란 수괴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형벌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군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 현역 군인이 수괴가 되면 사형 단일형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이다.
그러니 현재 현역 군인으로서 피고인,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윤석열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가? 비상계엄 선포에서 나아가서 구체적인 위법 이 구체적인 위법 지시를 했나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압에 의하여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위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 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거 하라고 그랬다. 이런 지휘의 증거를 제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윤석열과 우리는 한 팀이다. 윤석열이 수괴면 우리는 그 밑에 딸려있는 공범이다. 그러면 혹시 윤석열이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역 군인은 아예 그 의율하는 토대가 다릅니다.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내란죄의 수괴로서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윤석열이 무죄가 되면 그러면 현역 군인인 피고인 피의자들도 무죄가 될 것인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나 선관위나 여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다 목격됐습니다. 거기 그 장소에 나타난 것 자체가 그게 폭력입니다. 아무도 안 건드렸어도. 군인이 설칠 무대가 아니었다. 거기는 잘해봤자 경찰이 있을 자리지 군인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물론 이번에 경찰이 국회를 차단한 거, 그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유죄가 됩니다. 그런데 군인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체포는 아니고 호송, 이송, 감금이다. 내가 전화만 했지 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총을 쏘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정확히 기억하는 거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없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의미 없다.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을 윤석열이 저질렀고 내가 했노라 하고 명백하게 본인이 바로 그날 밝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논란이 있고 그것이 매일 뉴스가 정말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 국민들은 탄핵 찬성 혹은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어떨 때는 가해행위를 하고 욕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벌써 2달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